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남자는 오직 한국 남자뿐입니다. 한국 남성을 만난 이후로 저는 그 어떤 국적의 남성에게서도 연인으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 한 여성이 한국 남성에게만 깊이 매료되었다는 지고지순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 남성에게 이토록 빠져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 상세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출신의 대학생 안나라고 소개합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살아가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덴마크에서도 꽤 이름 있는 축구팀에서 활동했을 만큼 매우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학교나 동네에서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리더 역할을 수행했죠. 그런 저에게 고향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너는 누가 봐도 영락없는 덴마크인이야 라고 말하곤 했고 저 스스로도 언제나 그 말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덴마크 남성들과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로서는 잘 지냈고 친목 관계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은 좋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설렘이나 감정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위에 잘생기고 매너 좋은 남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애 감정은 좀처럼 싹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대학교 국제교류 행사에서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과 같은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행사는 세계 각지에서 온 교환 학생들이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도착해보니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교환 학생들이 캠퍼스 잔디밭에 둘러 앉아 있더군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 행사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한 남성이 저 멀리 앉아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멀리서 처음 그를 보았을 때는 사실 매우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또래 남성들처럼 캐주얼한 청바지에 셔츠 차림이었고 무심하게 넘긴 머리 스타일 또한 그랬죠. 하지만 그와 눈길을 한번 마주치게 된 순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그 얼굴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순간 무언가 확연히 달라 보이는 특별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자기소개 시간에 그는 자신을 민호라고 소개했습니다. 꽤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과 자신에 대한 짧은 소개를 이어가던 민호의 모습에서 저는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받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민호라는 이름과 얼굴이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된 순간 말입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친구들과 자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호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습니까? 친구들과 다 같이 이야기하며 가볍게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서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애써 숨기며 알고 있는 카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려던 찰나 민호가 웃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겠어요? 덕분에 알게 된 카페인이 제가 커피를 대접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머리가 하얘졌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나중에 보자고 손을 흔든 채 그와 함께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카페로 향하는 동안 민호와 저는 덴마크와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거나 말을 건네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민호는 저와 완전히 정반대였죠.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히며 저의 관심사나 고향에 대해 질문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 좋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을 맞추며 공감하는 모습에 저는 점점 더 그의 말투와 태도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섬세하게 제가 걷기 편하도록 보폭을 맞추고 제가 차가운 음료를 주문하자 따뜻한 자리에 자리를 잡아주는 배려심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 남자들은 모두 이렇게 배려심이 깊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민호와의 대화는 매우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대화 말미에 다음에 덴마크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줘요. 덕분에 덴마크가 궁금해지네요. 라는 그의 한마디에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함께 그날 카페에서 만난 후 저는 이상하게도 자꾸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심하게 웃는 모습, 약간은 진지하게 말을 건넬 때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걸을 때마다 느껴지던 은은하고 상쾌한 비누향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저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변의 덴마크 남성들에게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뭔가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고 남성들이 가볍고 자유로운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남성들에게서는 땀 냄새를 가리기 위한 강한 향수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민호에게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깔끔하고 상쾌한 비누향이 가득했어요. 무심하게 다부진 체격을 자랑하며 지나갈 때마다 강인하면서도 배려 깊은 느낌이 그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더해져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 남성이라면 모두 체구가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남성은 그렇지 않더군요. 민호를 보면 같은 나이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성숙한 느낌,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의지가 되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학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민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 웃고 떠들다가 돌아보니 멀리서 민호가 그 특유의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죠. 민호도 저를 발견했는지 살짝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안나, 오랜만이네요.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해버렸습니다. 저 그냥 친구들이랑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호 씨는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는 오늘 학생회 대표로 이끄는 모임에 참석하려던 참이었다며 친구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 속에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과 내에서도 학생회장으로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학교 생활을 주도하는 리더이기도 하더군요. 그때까지 제가 생각했던 민호의 이미지가 조금씩 새롭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캠퍼스 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서 민호를 마주쳤습니다. 매번 그는 행사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고 문제 상황이 생기면 침착하게 해결하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캠퍼스에서 소규모 콘서트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박이 쏟아져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민호는 사람들을 차분하게 대피시켜 건물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안내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더욱 침착하게 대처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더 깊이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보호하고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며 단순히 멋있다는 감정을 넘어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또한 그를 믿고 따르는 듯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역할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제가 덴마크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덴마크 남성들은 이러한 주도적인 행동보다는 자유롭고 개인적인 영역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민호와 저는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제게 점심을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단둘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덴마크의 생활과 한국의 문화 차이점,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날 밤 저는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다정함과 진실된 관심이 담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자전거가 고장이 나면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쳐야 한다고 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민호가 그걸 듣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고쳐줄게요. 저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고칠 줄 알아요. 그는 필요한 장비를 챙겨와서 제 자전거를 능숙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손에 의해 자전거가 완벽하게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가 단순히 친절한 것을 넘어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자전거를 고치는 손등과 팔에서 언뜻 보이는 핏줄과 장은육은 저를 더욱 설레게 했죠. 이후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소중하게 대해줬고 제가 가진 고민이나 불안감을 항상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이 편안해졌고 덴마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깊은 신뢰와 특별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공원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에 가볍게 산책하며 얘기를 나누던 중 그는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나, 사실 전 처음 너를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다른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게 된 사람은 그냥 너였으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 역시 민호를 향한 마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죠. 마침내 저는 그의 고백에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를 만난 뒤로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아. 덴마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었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전하며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연인이 된 후 모든 일상이 더욱 밝아지고 활기차졌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쌓일수록 그가 보여주는 작은 배려와 사소한 행동들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덴마크 남성들과의 연애와는 달리 민호와의 관계는 언제나 제게 특별함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제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늘 그가 저를 염두에 두고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희는 민호가 계획한 산책로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골의 아담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다 보니 작은 카페나 예쁜 상점들이 있어 그야말로 영화 속에 나올 법한 평화로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민호는 마치 이곳에 저를 위해 일부러 데려온 것처럼 차분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동네가 정말 조용하고 예쁘지 않아?
너도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서 같이 오자고 한 거야. 그가 늘 이렇게 저를 깊이 생각해 준다는 것이 느껴져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니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느긋하게 구경하는 사이 그가 문득 제 쪽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뒤에 펼쳐진 꽃들과 너를 보니 대체 뭐가 꽃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가 곁에서 저를 편안하고 특별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웠죠. 그날 산책 중에 잠시 쉬러 앉은 벤치에서 민호가 저를 보며 약간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연인된 지 조금 지났는데 아직 나한테 실망한 건 없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오히려 요즘 들어 더 좋다고 느낄 때가 많아. 민호, 너처럼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사람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아. 그는 가볍게 웃으면서도 조금은 수줍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그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거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늘 제게 진심으로 대했고 필요할 땐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주는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해질녘이 되어 노을이 주변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함께 보며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너와 함께 이렇게 많은 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묻어나왔고 그 순간 그의 옆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민호와 저는 덴마크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도심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기도 맑고 바람도 상쾌해서 둘 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호숫가를 따라 산책하던 중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내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금세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하지 않았던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한쪽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저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려친 비에 당황해 얼어붙어 있던 저에게 그는 다정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손잡아, 안나. 조금 뛰어가야 할 것 같아. 빗줄기가 더 거세지기 전에. 그가 저를 이끌어 인근의 작은 쉼터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비를 피할 수 있는 작고 낡은 목재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지붕을 확인하며 이곳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말했죠. 오두막 안에 들어서자 그제야 저는 젖은 머리를 정리하며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겉옷을 내어주고도 정작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민호를 보니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젖었잖아. 괜히 날 챙겨주느라. 하지만 민호는 그런 말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비 오는 날 뛰어본 것도 오랜만이라 나름 재미있었어. 그는 우산 하나 준비하지 않은 저를 한 번도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주었습니다. 한 손으로 제 어깨를 살짝 감싸며 차가워진 손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그의 배려가 느껴져서 제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민호는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챙기며 함께 있다는 게 참 좋다. 사실 덴마크에 오기 전에는 외국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가 얼마나 믿음직하고 따뜻한 사람인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도 그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의 졸업이 가까워졌습니다. 민호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오자 제 마음에는 슬픔과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일상이자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제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느낀 따뜻하고 특별한 사랑이었기에 그가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그와 함께 걷던 덴마크 거리를 혼자 걷는 모습이 상상만으로도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죠. 그는 예전처럼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었지만 저는 가슴속에 점점 커지는 허전함을 느끼며 그가 멀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왠지 이 말을 하게 되면 헤어짐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 목이 메었습니다. 하루는 그런 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산책 중에 혼자 서서히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표정을 눈치챈 민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더니 물었습니다. 안나, 혹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실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이곳에서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안 돼. 그냥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 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는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안나, 너랑 나는 여기서만의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었어. 그의 말에 저는 마주보던 시선을 피하며 마음속에 꼭 눌러둔 두려움을 조금씩 꺼내 보였습니다. 사실 나는 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 한국에 있는 너를 생각하면서 혼자 덴마크에서 지낼 걸 상상하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그러자 민호가 진지하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나, 나와 함께 한국으로 가보는 건 어때? 내가 이곳에 온 것처럼 너도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할 수 있고 너만 괜찮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할게. 그의 뜻밖의 제안에 저는 순간 놀라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으로 함께 간다니 그것은 정말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제안이었죠. 민호의 제안을 받고 며칠간 고민을 거듭했지만 저는 결국 한국으로 함께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쌓아온 소중한 추억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민호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괜찮을 거라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깊은 신뢰가 제 마음을 지탱해주고 있었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민호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며 준비를 도왔습니다.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까지 빠뜨리지 않고 세심하게 챙기는 그의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져가고 싶어하는 물건들 중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은 포장부터 배송까지 민호가 직접 알아봐 주었고 덴마크에서의 마지막 일 처리와 계약 종료 같은 번거로운 일들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와 함께하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민호가 한국의 생활 정보를 정리한 파일을 보내주면서 한국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정보부터 한국에서 자주 가게 될 장소들까지
꼼꼼하게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새삼 그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사람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호, 너 덕분에 덴마크를 떠난다는 아쉬움도 이제는 조금씩 덜어지고 있어. 왠지 한국에서도 잘 적응할 것 같아. 그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웃었습니다. 안나, 내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어떤 순간에도 네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할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네가 오기를 정말 기대하고 계셔.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정말 기뻐할 거야.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민호와의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주위의 한국어 안내 방송과 사람들의 말소리에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덴마크에서 익숙했던 생활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상황, 그리고 민호와 함께할 매일의 일상이 기대되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웃음과 손짓을 보자 긴장이 풀리며 안심이 되었어요.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 차이와 외국인으로서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민호의 도움으로 모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문화가 저와 너무 잘 맞아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빠른 생활 속도였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순식간에 나오고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더군요. 한 번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저도 모르게 사람들의 속도에 휩쓸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일상적이라 조금 놀랄 수 있어. 천천히 다녀도 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고 이끌어주니 그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이런 문화 차이도 서서히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바로 로켓 배송이라 불리는 엄청나게 빠른 배송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번은 필요한 물건이 갑자기 생겨 민호에게 어디서 구해야 할지 물었는데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바로 내일 도착할 거야 라며 온라인 주문을 해주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택배 배송이 보통 일주일은 걸리고 급한 물건이 있을 때는 직접 가게를 찾아가야 해서 불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물건이 하루 만에 도착했고 어떤 것은 심지어 몇 시간 내로 받을 수도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병원 시스템 또한 정말 놀라웠는데요. 한국에서는 간단한 진료를 위해 미리 예약하지 않아도 대부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의사와의 상담도 효율적이어서 편리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접수부터 진료까지 거의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료 비용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 놀랐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병원 예약이 수일에서 수주씩 걸리는 경우도 흔했는데 한국에 잘 갖춰진 의료 시스템 덕분에 아플 때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의 빠른 일 처리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처리해야 할 때 보통 덴마크에서는 오래 기다리고 서류 처리에도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굳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을 때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모든 일이 해결된 경험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 빠르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늦은 시간에 필요한 물건이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민호와 갑자기 간단한 간식을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갔을 때 그냥 간단한 물품뿐만 아니라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마치 작은 슈퍼마켓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상점들이 일찍 닫기 때문에 밤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또 다른 인상적인 점은 바로 치안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자랄 때는 안전에 늘 신경을 써야 했고 밤에 혼자 다니는 일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같은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몇 달을 지내면서 점점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 늦게 민호와 외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새벽으로 이어졌는데 거리는 사람들로 활기차고 곳곳에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어서 오히려 낮보다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오히려 그런 저를 보고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한국은 비교적 늦은 밤에도 다니기 안전해.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도 하고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니까 거리에서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어. 덴마크에서는 늦은 시간에 길을 걸으면 불안하고 주변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혼자 다닐 때도 거리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니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가끔 혼자 귀가할 때에도 길거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카페 안에서 휴대폰을 무심코 자리에 두고 나왔는데 그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깜짝 놀라 황급히 돌아가니 제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던 겁니다. 덴마크에서는 이런 경우를 거의 상상할 수 없어서 저는 그때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안전한 치안에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 혼자서도 마음 놓고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낯선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 저는 조금씩 이곳 생활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어느새 1년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곳이 마치 제 고향처럼 느껴질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한국 생활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 안전한 치안, 그리고 여전히 놀랍기만 한 로켓 배송까지 한국에서의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편리함과 따뜻한 사람들의 배려 속에서 매일을 행복하게 보내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덴마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적응 과정에서 제 옆에 늘 민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저는 타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두려움 없이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저에게 남자친구 이상의 존재였고 든든한 가족이자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면 민호가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해줬고 그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함과 감사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는 늘 저를 배려해주고 제 말에 귀 기울이며 작은 변화조차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민호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언제나 다정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거나 동생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늘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함께 걱정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던 그의 모습은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런 진실된 모습에서 참된 사랑과 책임감을 느꼈죠. 덕분에 민호라는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라면 제가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희는 함께 걷기 좋은 공원에 나가서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희가 함께한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나, 너를 만난 후로 내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 이제 너 없이 지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저도 눈가가 살짝 촉촉해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민호. 한국에 와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행복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야. 덴마크로 돌아간다는 건 이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가 순간 숨을 고르더니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나, 나랑 결혼해 줄래? 네가 이국 땅에 와서 나와 함께 해준 것처럼 나도 평생 네 곁에 있으면서 네가 언제나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줄게.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벅찬 감정이 몰려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비친 진심 가득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보니 저 역시 이 사람과 함께할 앞으로의 삶이 눈앞에 환히 그려졌습니다. 그가 내민 손을 꼭 잡으며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호, 네가 내 인생에 들어와 준 게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야. 나도 너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자신 있어. 내 프로포즈 기쁘게 받아들일게. 민호의 얼굴이 한없이 밝아졌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약속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진정한 집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낯선 한국에서 시작된 민호와의 생활이 이제는 저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로맨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자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